한때 이 땅에는 빛이라 불린 말이 있었다. 출발 게이트가 열리면 그는 늘 맨 뒤에 있었다. 서두르지 않았고 다투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잊을 때쯤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그는 빛처럼 솟구쳤다. 앞선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며 사람들은 그를 은빛가속도라 불렀다. 2024년 9월 경기도 안성. 21살 사람의 나이로 여든이 넘은 늙은 회색말이 초원을 천천히 걷는다. 갈기는 세월에 더 하얗게 바랬고 한때 땅을 박차던 다리는 이제 무겁다. 그러나 노을을 향해 고개를 든 그 옆모습에는 아직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9월 30일 백광은 길고 파란만장했던 마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이것은 부러진 다리로 다시 일어섰던 한 마리 말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말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들의 이야기다. 2003년 3월 19일 제주의 한 목장에서 회색 망아지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처음 땅을 디뎠다. 이마에는 흰 별, 네 다리 중 세 다리에는 하얀 양말을 신은 작은 말이었다. 혈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비 더그루미즈레드 어미 그레이크레스트. 그 핏줄에는 세계 경마사 최고의 스피드 명마 미스터 프로스펙터가 흐르고 있었다. 훗날 과천벌을 뒤흔들 그 폭발적인 가속도는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2005년 봄 이 망아지는 한 사람을 만나 운명이 바뀐다. 이수홍 마주. 1992년 개인 마주제 초창기부터 말과 함께해 온 사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마주의 표상으로 불리던 사람이었다. 그는 말을 한 번도 재산이라 부르지 않았다. 언제나 내 식구라고 했다. 그의 곁에는 아내 황영금 마주가 있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을 대표하던 소프라노. 무대 위에서 가장 고운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던 프리마돈나였다.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과 가장 올곧은 마음의 주인. 그 부부가 이 회색 말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얗게 넓게 멀리까지 빛나라는 뜻. 2005년 4월 28일 그는 백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데뷔는 화려하지 않았다. 2005년 9월 첫 경주 3착. 이어진 경주에서도 2착, 헤럴드 경제배에서도 2착. 백광은 이기지 못했다. 아직은. 하지만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의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를. 2006년 마침내 백광의 시간이 왔다. 1월, 2월, 3월. 나가는 경주마다 1위. 백광의 경주는 보는 이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극한의 추입이었다. 출발하면 늘 최후방. 느긋하게 무리의 꽁무니를 따라가다가 마지막 직선 주로에 들어서야 비로소 자기 경주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함께 호흡을 맞춘 김혜성 기수는 말했다. 이 녀석은 4코너까지 일부러 보이지 않는다고. 심장 약한 사람은 도저히 탈 수 없는 말이라고. 5월 백광은 코리안더비라는 큰 무대에 도전했다. 국산마 최강을 가리는 자리. 마지막까지 추입을 시도했지만 백록정과 토토로의 벽을 넘지 못하고 3착에 머물렀다. 더비의 영광은 끝내 잡지 못했다. 하지만 백광의 진짜 계절은 바로 그의 가을이었다. 8월 문화일보배, 9월 동아일보배, 그리고 10월 농림부 장관배. 백광은 3번의 큰 경주에서 모두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단 석 달 만에 과천벌을 완전히 평정한 것이다. 관람석은 들끓었다. 뭉게구름 같은 회색 갈기를 휘날리며 직선 주로를 빛처럼 가르는 그에게 사람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별명을 헌사했다. 은빛가속도. 그리고 그의 백광은 최우수 국내산 3세마로 선정되며 한 시대의 정점에 올라섰다. 그의 앞날은 온통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높이 날아오른 순간에 날개를 꺾었다. 2007년 가을 서울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를 앞두고 백광의 왼쪽 앞다리에 병이 찾아왔다. 첫 국산마 우승을 기대하던 팬들의 가슴은 그래서 더 무너졌다. 질병은 악화됐고 백광은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로에서 사라졌다. 2008년 4월 백광은 뚝선배에서 화려한 재기를 꿈꿨다. 끝까지 따라 붙었지만
남촌의 지존에게 역전당하며 이착. 그리고 경주가 끝난 뒤 백광은 다리를 심하게 절었다. 진단명은 좌중수북의 인대염, 앞다리의 인대가 손상되는 병이었다. 500kg에 가까운 몸을 시속 60km로 버텨야 하는 경주마에게 그것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끈질긴 병마는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백광을 놓아주지 않았다. 복귀와 좌절을 반복하던 백광의 미래는 어두워 보였고 사람들은 그가 부상으로 무너진 비운의 경주마로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거라 생각했다. 당시로선 안락사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주위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할 때 이수홍 마주는 단호했다. 백광이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 아니라고. 내 자식이라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그리고 이수홍 마주는 그때까지 세상에 없던 결단을 내린다. 경주마 줄기세포 치료. 외국에서조차 사례가 드물던 미개척의 길이었다. 의료진은 백광의 체지방에서 소수의 줄기세포를 채취했고 그것을 국내 바이오 기업의 실험실에서 약 5천만 개로 배양했다. 그리고 2008년 5월 21일, 5월 28일, 6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그 줄기세포를 백광의 인대에 직접 주입했다. 한국 경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백광의 조교사 배대선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백광은 우리 마방을 대표하는 말이고 마주님이 자식처럼 아끼는 말이라고. 어떻게 쉽게 손을 놓을 수 있겠느냐고. 마주와 조교사, 관리사 그리고 같은 마방에서 함께 자란 백광의 여동생 백파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 마리 말의 부활을 기다렸다. 치료를 마친 백광은 고향 제주 삼빵 목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푸른 초원에서 1년이 넘는 긴 침묵 속에 부러졌던 날개가 다시 자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2009년 7월 마침내 백광이 돌아왔다. 461일 만에 실전 복귀 SBS 배였다. 이미 6살이 된 노장. 모두가 입상은 어렵다고 했다. 그 부활의 길에 한 사람이 함께 올라탔다. 박태종. 한국 경마가 낳은 최고의 기수, 사람들이 경마 황제라 부르던 사내였다. 수많은 명마의 등에 올랐던 그가 부러졌다 일어선 늙은 백광의 고삐를 잡았다. 황제는 노장의 마지막 질주를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백광은 또다시 솟구쳤다. 긴 공백과 나이를 딛고 당당히 사착으로 들어왔다. 4코너까지 후미에 머물던 백광이 마지막 직선에서 보여준 추입은 전성기의 그 불꽃을 고스란히 떠올리게 했다. 부러졌던 다리는 다시 땅을 박차고 있었다. 박태종은 그 등 위에서 옛 명마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2009년 11월 대통령배, 당대 최고의 말들이 모인 최고의 무대였다. 다시 한번 박태종이 그 등에 올랐고 한때 부러졌던 그 다리로 백광은 또 한 번 은빛 추입을 펼쳤다. 3살 신의 나이스 초이스와의 숨막히는 사투. 결승선 앞 단 1과 4분의 1마신 차이로 백광은 아쉽게 2착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두 마리와 삼착마의 거리는 무려 6마신이었다. 부러졌던 말이 다시 가장 높은 무대에서 끝까지 달렸다. 그날 과천벌이 부른 이름은 우승마가 아니었다. 이착마 백광이었다. 사람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끝내 일어선 그 이름을 목이 터져라 연호했다. 그리고 2009년 12월 27일 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겨울 과천 하늘에서 흰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다. 온 경주로가 새하얗게 뒤덮인 날 그 등에는 변함없이 박태종이 있었다. 백광은 또 한 번 게이트를 나섰다. 출발은 늘 그랬듯 맨 뒤였다. 11마리 가운데 가장 뒤 눈보라 속으로 백광의 회색 등이 흐릿하게 사라졌다. 4코너를 돌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후미에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노장의 시대가 저무는가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지막 직선주로 흩날리는 눈발을 가르며 회색 그림자 하나가 불쑥 쏟아올랐다. 마치 눈보라 속에서 홀연히 나타난 한 마리 유령처럼 은빛 가속도가 거기 있었다. 백광은 앞선 말들을 하나씩 집어삼키며 결승선을 향해 내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먼저 그 하얀 선을 끊었다. 부러졌던 다리로 7살을 바라보는 노장이 이뤄낸 웃음. 눈 내리는 과천벌에서 거둔 백광의 생애 마지막 일착이었다. 관중석은 눈물과 환호로 뒤덮였다. 그 누구도 이 회색 영웅의 마지막 질주를 잊지 못할 것이었다. 경주가 끝난 뒤 이수홍 마주는 앞선 대통령배 준우승 상금 4천만 원 전부를 백광의 이름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동물도 큰 병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으니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도 그 희망이 닿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었다. 동물의 이름으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기부. 그리고 백광의 이 작은 시작은 머지않아 100여 명의 마주가 함께 있는 착한 경주마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다. 백광은 2011년까지 묵묵히 주로를 지켰다. 다시 찾아온 병마 속에서도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끝까지 달렸다. 데뷔 시절의 김혜성, 전성기를 함께한 천창기, 그리고 부활을 끝까지 지킨 박태종까지 백광의 등에는 늘 그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 통산 25번의 경주에서 11번의 우승, 복승률 76%, 연승률 88%, 그리고 8억 1,700만 원이 넘는 상금. 숫자로 다 담을 수 없는 한 시대의 기록이었다. 2011년 11월 4일 서울경마공원 시상대 앞 공식 은퇴식의 조건에는 끝내 미치지 못했지만 이 말을 그냥 떠나보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직접 자리를 마련했다. 백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한민국 최초로 팬들이 손수 주최한 경주마의 은퇴식이었다. 축사를 맡은 한 명의 기자는 10명 남짓 모이는 조촐한 행사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 시상대 앞은 백광을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전날 걸린 감기로 목이 쉰 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화환을 목에 건 백광이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그 모습에 많은 이들의 마음이 아렸다. 경마팬 일동의 이름으로 마련된 공로패와 꽃다발은 이수홍 마주가 대신 받았다. 가장 고운 목소리의 주인 황영금 마주가 그 곁을 지켰다. 이수홍 마주는 말했다. 제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뛰어준 백광이가 그저 고맙다고. 이제 제주에서 편안히 쉬게 해주고 싶다고. 서울마주협회와 후원자들의 손길이 더해져 그 작은 은퇴식은 끝내 따뜻하게 채워졌다. 은퇴한 백광은 고향 제주의 목장에서 시수말로 제2의 마생을 시작했다. 경주마 시절보다도 갈기는 더욱 새하얘졌다. 몸이 온전치 못해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백광은 16마리의 자식을 세상에 남겼다. 그중 백색 광채는 아비를 가장 많이 닮은 말이었다. 54번을 달려 5번 우승했고 그 눈부신 회색 모색과 끝까지 꺾이지 않는 끈기까지 아비를 그대로 빼닮았다. 백광을 다시 보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다. 부러졌던 한 마리 말의 투호는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2019년 가을, 백광을 자식처럼 아끼던 이수홍 마주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91세였다. 폐질환으로 투병하면서도 그는 병상에서까지 애마들의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말을 가족처럼 사랑했던 한 사람의 생애가 그렇게 저물었다. 그리고 백광은 홀로 남아 천천히 늙어갔다. 시수말에서 은퇴한 그는 공로마로 명예경주마로 선정되어 육지로 건너왔다. 2024년 4월 21일 백광이 안성팜랜드에서 새 삶을 시작하던 날, 그날은 동물명예 기부 착한 경주마 협약이 다시 맺어지는 날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 옛날 백광이 열었던 나눔의 길 위에서 다시 손을 맞잡았다. 이수홍 마주의 가족과 마주협회와 그리고 백광을 사랑했던 많은 팬들이 그를 맞았다. 사람들은 늙은 백광의 목에 나눔의 상징인 꽃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치명적인 부상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 그 상금으로 세상의 온기를 전했던 말, 마주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장 먼저 연 경주마에게 바치는 헌사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5달 뒤, 2024년 9월 30일, 21살의 백광은 길고 눈부셨던 마생의 마지막 숨을 조용히 거두었다.
미스터 프로스펙터의 핏줄로 태어나 과천벌의 왕좌에 올랐고 부러진 다리로 세상에 없던 길을 걸어 끝내 다시 일어섰던 말. 자신을 닮은 자식들에게 그 투혼을 온전히 물려준 뒤 은빛 빛은 천천히 저물어 갔다. 이제 백광은 아픈 다리도 무거운 안장도 없는 곳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수홍 마주를 다시 만났을 것이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는 주머니 속 각설탕을 나누며 그 누구보다 빠른 은빛 추입으로 영원히 함께 달리고 있을 것이다.